공급이 많아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보지 않고 하시는 얘기이시고, 전세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세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때보다 오히려 16%가 올랐어요. 전세가요. 역전세 이슈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빌라도 오피스텔도 오를 거예요. 공급 부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어느 분이 매물이 지금 많다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죄송해요. 자꾸 넘어가네. 자료를 통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매물은 쌓이는데요. 전세 매물은 지금 계속 주는 중입니다. 그죠? 서울은 지금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이번에 그 둔촌주공 올파포 입주 물량이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강동권은 또 강동 자체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 물량이 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한쪽에서 물량이 좀 쌓여 있어도 그 다른 쪽에서 물량이 부족하면 이거를 어느 정도 소화시켜주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서울의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적어요. 어떤 분 전세가 왜 중요해? 매매 얘기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줄으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계속 부족해지니까 전세값이 냠냠냠냠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찾는 방법은 차라리 매매를 할까? 차라리 집을 살까? 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의 이러한 매물이 감소하는 것은 수급의 문제, 수요와 공급, 수급의 문제가 딱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는 지금 약간 물량이 지금 그 물량이 줄어가는 모습이 살짝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올 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인천도 보세요. 인천이 그렇게 물량 많다고 하는데도 그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 많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으로 지금 수요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요. 인구들이 많이 쏠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착한 좋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 인천에. 그렇다 보니까 인천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또 착한 전세, 괜찮은 입지 매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들로 지금 수요가 막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물량 자체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보지 않고 하시는 얘기이시고,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전세 얘기를 좀 이어가 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약수 하이츠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전세가 지금 여기가 2282세대예요. 전세가 몇 개요? 4개밖에 없습니다. 전세 4개. 전세 4개밖에 2282세대에서 전세 4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세값이 너무 착해요. 4억 중반이에요. 4억 6, 7천 전세가. 그것도 W역세권, 3호선, 6호선 만날 수 있는 W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 가격이 지금 착하니까 수요가 계속 들어오면서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세도요, 가격이 좀 비싼 곳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곳에 전세 매물이 빨리 빠진다. 자, 신당 삼성은요, 여기 청구역 W역세권에 여기 5호선, 6호선. 아까 여기가 약수 H고 이쪽에 이제 신당 삼성인데, 여기 신당 삼성 여기 위치에 있죠. 전세가 994세대인데 전세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층에 큰 평수 114제곱미터가 전용이니까, 그러니까 대형 평수죠. 그것만 전세가 달랑 하나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전세를 많이 찾아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움직임이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또 볼게요. 이편할세는 금호파크힐스. 여기는 보세요. 전세 가격이 전세가 지금 매물이 42개나 있습니다. 1193세대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약수아이츠나 아니면 신당 삼성하고 입지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지는 아니에요. 여기는 뭐 성동구기는 하지만 또 구는 중구랑 성동구로 갈리기는 하지만 입지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세는 여기 42개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금액이 높다라는 거죠.
금액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는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를 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전세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매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단에서 끌고 가는 단지의 어떤 시세가 신고가를 찍는 것도 있지만 하단에서 좀 저렴한 매물을 찾아서 움직이는 이슈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전세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왕십리 센트러스 입지는 너무나 좋아요. 2호선 역세권 아파트고 너무나 쾌적한 대단지 아파트고 상품성도 우수하죠. 2529세대. 그런데 전세는 113개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세가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물량이 다 소화를 하긴 이 물량들도 소화를 해나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건들에 더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신당 삼성이나 약수아이츠나 이렇게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매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앞으로 관찰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백년산 단지들 백년산 파크자이랑 몇 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편의 세상이랑 그 아래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가 지금 1148세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전세가요. 단 4건만 나와 있습니다. 단 4건.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굉장히 없다라는 얘기예요. 백년산 쪽에 지금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죠. 전세 매물도 없으니까 또 거기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홍은벽산 1329세대 단지가 결코 작지 않은 단지입니다. 연식은 좀 오래됐고 여기랑 거리는 좀 멀어요. 그런데 얘가 전세가 몇 건?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요. 그나마도 작은 평수는 3억의 전세가 있는 물건이 저층에 단 하나 남아있고요. 대형의 전세가 6억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게 단 2건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작은 평수 단 하나 저층 1층일 것 같은데 3억짜리 물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렴한 전세로 이동이 많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1329세대 중에서 전세가 작은 평수 단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노원에 질문 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노원의 공릉풍림 아이원 1601세대예요. 작지 않은 거의 1500세대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인데 전세가 단 3개밖에 없어요.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 동북선 경전철 라인에 이제 역세권 여기 생기고 이쪽으로는 또 7호선 역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환경이 좋은 아파트인데 지금 보면 전세가 급격하게 줄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세 가격이 너무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 만약에 매물이 없어서 조금씩 계속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매수하실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를 안 사더라도 조금 더 가격 착한 다른 지역을 찾아서 더 여기보다 조금 더 약간 하위 어떤 단지, 하위 급지의 물건 찾아서 움직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면은요. 자, 상도도샵, 상도동, 동작구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1122세대, 단지 규모가 꽤 큰 편인데요. 전세가 지금 7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소형 평수 59제곱미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매물이. 1122세대 중에서 59 타입, 20평대는 매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84 타입이에요. 낮은 가격 순으로 제가 뽑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얼마나 희소해지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지로 갑니다. 수지 신정주공 1단지. 여기도 전세가 지금 1044세대인데 2개밖에 없어요. 전세 2개. 전세 2개밖에 없고 또 가면 메탄이브한일체 요즘 거래가 굉장히 많은 단지예요. 메탄이브한일체 거래가 굉장히 많고 입지가 좋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 3391세대거든요. 3391세대. 전세가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평수 59 타입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매물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세값이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얘가 안 가면 여기서 선택을 전세를 안 하시는 분은 저쪽에 가서 약간 연식이 있는 아파트 중에서 벽적골이나 황골주공 이런 아파트들을 매수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 4억 주고 하느니 저기 4억 얼마면은 아파트 살 수 있는 곳이 저 앞에 있는데 수리만 좀 하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겠어? 이런 수요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점프해서 밀락동, 의정부 밀락동으로 갔습니다. 호반 베르디움 1차. 여기도 지금 보면은 1567세대인데요. 전세가 6개밖에 없습니다. 1567세대. 상품성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전세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래서 역전세 이슈는 이제 이미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 전 시세 높은 가격에 거래됐던 매물들을 지금 역전세 맞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많은 단지들이 이미 역전세를 많이 극복했습니다. 빌라도 오피스텔도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세 이슈가 사라지면서 전세값이 너무 뛰면은요 결국은 여기로 수요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트에 살 때 2억 얼마에 거주할 수 있었던 전세 아파트가 갑자기 이제 3억으로 넘어가 버리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좀 깨끗한 다른 빌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그 이슈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전세가 다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되진 않더라도 이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잠실 리센치부터 볼게요. 전셋값이 어떻게 움직였나. 2021년도에 4월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그때보다 오히려 16%가 올랐어요. 전세가요.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 고점 찍었었던 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그 시세에 뭐 15억대 갔던 거 볼 필요 없고요. 평균치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그 고점을 넘어가는 게 지금 잠시 리센치입니다. 파크리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 고점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에요. 뭐 빠져봤자 천 얼마 이 정도 빠진 차이니까요. 거의 지금 원래 시세로 다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상도 더샵은 오히려 전세가 물론 이제 약간 고점 찍었을 때에 비하면은 조금 하지만 6억 전후의 시세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지금 거의 제 시세를 회복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 21년도 4월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1억이 넘게 가격이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더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상도 더샵 1차 24평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세 움직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행당 한진타운. 여기도 탄탄한 수요와 안정적인 입지로 인해서 전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편인데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 20년도부터 임대차 3법 도입돼서 임대차 입법부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게 도입되면서 가격이 막 요동치고 움직일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도 지금이 전세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역전세 이슈를 얘기할 단계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신당 청구 이편한 세상, 신당 삼성 여기 두 개 나란히 단지가 붙어 있는데 가격이 좀 빠졌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 8.75%더 올랐고 고점하고 기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9억선 접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거의 제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당동 삼성 아까 매물 하나밖에 없는 단지 여기 역시 21년 4월 기준으로 하니까 제자리 0입니다. 0%.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그 과거 시점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전혀 가격이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전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매수자 그 전세를 찾던 분들은 또 지금이 이런 상황인데 계속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5월, 6월 지나면서 멘붕 온다는 거죠. 전세 지난번에 봤을 때는 얼마였는데 또 얼마 올라가 있네. 그렇게 될 때 선택은 뭐냐라는 겁니다. 기름동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21년 4월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전세가 4.2%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그 기준 금액 한 6억 선을 왔다 갔다 하는 터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거의 그 시세 수준에 와 있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홍지 청구 1차 여기도 보면은 전세가 오히려 그 기간 동일 기간 대비하면은 1억 3천이 오히려 오른 상태입니다. 그죠? 오히려 여기는 6억 터치하는 거는 지금 시세 거의 그 고점 기준으로 비교해도 거의 그 수준이고요. 잠깐 언급 드렸던 염리삼로 이제 마포에서는 좀 가성비가 좋은 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서 나름 입지는 좋지만 그런 아파트인데 얘도 보면은 과거 시세 대비해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공급에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고 전세값이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제 전세 수요자들 전세를 찾는 분들은 결국은 뭔가 다른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 패닉에 빠졌을 때, 이 마스크 부족 때를 기억하시죠? 네, 이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때 사실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막 애를 먹고요. 그 마스크가 집에 충분히 있었거든요. 충분히 있었는데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걸 써야 되는데 마스크가 막 지금 막 빨리빨리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줄 서서 우리 마스크 샀던 시절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어땠었죠? 마스크가 집에 이만큼 있어. 막 지금 묶음으로 해서 막 2박스 사놨는데도 부족할까봐 또 산단 말이에요. 또 사고 또 줄 서고 챙겨놓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그 집에 저 마스크 아직도 한 몇 박스, 한 2박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마스크 한 2박스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지금 부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자꾸 시장에서 노출되면서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 불안한 심리가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전세가 공급이 이렇게 안 돼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전세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인들이 보이면 마스크 부족한 것 같은데, 마스크 부족한데, 야, 저 얼마 안 남았잖아. 몇 개 안 남았는데, 사놔야, 쟁여놔야 돼. 혹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이러한 심리가 우리 똑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할 때, 이번에 뭐 지난 작년에 9월에 원희룡 장관이 뭐 공급의 부족에 대한 어좀 뭐 굉장히 파격적인 뭐를 하겠다고 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없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꾸 공급에 대한 사전청약하잖아요. 왜 사전청약 왜 합니까?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 심리를 누르고자 하는 겁니다. 미리 사전청약해놓고 나중에 마스크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일단 마스크 준다는 우선권 너 들고 있어.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게 사전청약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이러한 심리가 자극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사실은 만나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또 실제로 부족하면서 또 가격을 올리고 이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급 부족 자체도 문제인데 그 부족 자체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이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올해를 지나고 내년을 가면서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공급도 심각한 부족에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 인지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실제로 부족해지겠지만 부족을 느끼는 시점부터 이미 시장은 약간 흔들릴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 전세값 막 대폭등하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로 가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이 지금 또 풀리는 상황, 금리가 내려가고 또 지금 알게 모르게 풀려지는 자금들이 시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우리 시장을 자극하면서 시장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이슈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니까 PF 문제는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전 됐다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강하게 시장을 압박하는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